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신나게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요, 저 앞쪽에 연표 한번 보면서 어디 배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앞쪽에서 우리가 구석기 배웠고요, 그죠? 배웠어요. 그다음에 신석기 배웠고요, 청동기 배웠어요, 그죠?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바로 이 철기로 들어오면서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등장하기 전 단계, 기원 전, 기원 전에 만들어졌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여러 나라를 공부할 때는요, 위치를 먼저 아셔야 돼요. 위치 너무 중요해. 자, 지금부터 한번 따라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역,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와우, 진짜 여러 나라죠? 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위치를 한번 보잔 말이야, 위치를. 자, 먼저 부여 갑니다. 마한주. 네, 맞습니다. 이 부여 만주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고구려 이 압록강 쪽에 있습니다. 고구려 압록강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저라는 나라가 있어요. 옥저는 저기 함경도 쪽 옥저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이 동해, 강원도 쪽에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 동예라는 나라가 있고요. 사만은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세계의 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한, 여기에 마한, 그 다음에 요 경주 쪽에 진한, 그 다음에 경남 쪽에 변한, 요렇게, 요런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나라들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그 나라들 한번 써볼게요. 먼저 부여 위치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역시 압록강 쪽에 위치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함경도 쪽에 옥저, 강원도 쪽에 동해, 그리고 우리나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쪽이죠. 이쪽에 사만. 자, 이런 나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선 이 나라들의 어떤 정치적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왕이 있냐 없냐, 뭐 귀족들이 어떻게 회의를 했냐, 이런 것들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정치부터 한번, 정치 시스템, 정치 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여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 사출도라는 게 있었어요. 사출도. 오호. 이게 뭘까? 이게 뭐냐면 넉사자예요. 1, 2, 3, 4 할 때.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날출자. 나가고 있다. 라는 건데요. 제가 이건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앞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여가 있으면, 부여는요, 왕이 있어요. 이렇게 조존하고 왕이 있어요. 네,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부족들이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부족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부족들이 이렇게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따따따따따따 네, 요렇게 묶어가지고 요거를 우리는 부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나라를 우리는 부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또 각각이 하나, 둘, 셋, 넷, 네 방향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가. 마는 뭐냐면 네,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마가. 그 다음에 여기는 우가. 소우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가. 구는 네, 개구자예요. 여기는 저가. 꼴꼴꼴꼴. 네, 돼지저자. 선생님 왜 이래? 나 갑자기 이렇게 창피해지지? 네,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어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짱들이 있어요. 예, 그 짱들이 있는데
그 짱들이 이 부여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부여란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왕이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아요. 예, 왕권이 이렇게 약하다. 이게 약한 의미야. 왕이 이렇게 힘이 세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출도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출도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볼 텐데요. 고구려도 있어요. 이런 게. 고구려도 제가회의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회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부여에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있잖아. 그죠? 근데 고구려는 그 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가축의 이름을 딴 건 아니고요. 그냥 가들이 있어. 그냥 가. 그래서 제를 뭐라고 하면 한자로 여러 제자예요.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고 해서 제가 회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기억해 놓으세요. 고구려는 제가 회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옥저하고 이 동해는요. 어떻게 왕이 없어. 왜 왕이 없냐고요? 고구려가 괴롭혀요. 예, 이렇게 괴롭혀요. 괴롭히니까 왕을 만들면 와서 혼내준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없어요. 옥저하고 불쌍해. 동해는 왕이 없어요. 이렇게 왕이 없어요. 예, 왕이 없이 그냥 고구려 눈치 보면서 있는 어떤 그런 나라. 고구려가 싸움을 잘하거든. 으쌰 싸움을 잘하거든요. 네. 사마는요. 사마는 참 독특한 게 그 사만을 다스리는 군장, 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짱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누가 다스리냐면 제사장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야. 그러니까 목사님, 스님, 뭐 이런 분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거기를 소도라고 합니다. 소도. 거기를 소도라고 하는데 이 소도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천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하늘 천자야.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그 계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라는 얘기죠. 이 천군이 다스리는 이 소도에는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짱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은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걸 바로 소도라고 합니다. 아셨죠? 아하, 이런 게 바로 이 여러 나라들이 있을 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처음으로 출발하는 그 정도의 모습이에요. 아셨죠? 요게 이제 다음에 지나면 고구려왕, 백제왕, 신라왕 뭔가 좀 명실상부한 왕 중심의 어떤 그런 나라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요 여러 나라는 그 단계, 고기로 가는 그 과도기, 그 전 단계다. 요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엔 여러분들 이 지역에 제천행사라는 게 있어요. 제천행사.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도 하잖아. 우리도 한다? 왜 추석 때 되면 우리 쉬잖아. 그죠? 그때 뭐 송편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잖아.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한 해 농사 다 지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음식도 나눠 먹고 하늘에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제천행사 있었는데 부여에는 뭐가 있었냐면 부여에는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환영하다는 거야. 북고자야. 북을 두둥둥둥 두드리면서 막 환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뭔가 행사, 버라이어티하는 어떤 행사가 여러분들 그려지지 않나요? 그런 모습들. 막 북을 치면서 서로 막 춤추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떠올리시면 돼요.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고구려는 동맹. 뭔가 이렇게 고구려는 항상 싸우는 거야. 군사 동맹 함께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늘에 딱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옥저는요, 기록이 없어요. 통과. 동해는 뭐가 있냐면, 동해는 무천이라는 게 있어요. 무천. 무는 뭐냐면, 무당할 때, 그 무자예요. 천은 하늘천. 그 무당이 막 하시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뭔가 이게 다 영고나 동맹이나 무천이나 뭔가 어떤 공통적인 모습들이 보이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런 어떤 모습들. 우리도 추석 때 왜 춤추고 노래 부르지 않는구나. 네, 그런 건 안 하네, 지금.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그냥 송편 먹는 정도네. 근데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잖아. 놀 때 놀아야지. 그죠? 네. 어쨌건,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보냈다.
사마는 뭐가 있냐면요. 계절제. 뭐 추석이를 떠올리시면 돼요. 추석 같은 거, 계절제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책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뭐냐면 결혼 풍습.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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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단. 네, 부여에는 뭐가 있냐면요. 부여에는 통과. 네, 어려우니까 통과. 고구려 갈게요. 고구려의 그 결혼 풍습은 뭐가 있냐면, 고구려는 서옥제라는 게 있어요. 서옥제. 아하. 서옥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서방님의 집, 네, 서방의 집, 뭐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옥이 집옥자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와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가 남자 집에 장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게 우리의 어떤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는 더 길게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 가는 모습들이 더 일반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고구려도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집에 그 집을 지어놓고 말 그대로 서방님의 집 지어놓고 거기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대릴사위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옥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옥저에는요 뭐가 있냐면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이 민며느리제는 뭐냐면 민자는 뭐냐면 아직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인데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 그러니까 아주 어린 며느리.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또래의 여학생 정도. 예, 초등학생들, 여학생들 있잖아요. 그 여학생이 아주 어릴 때 그냥 남자 집에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걸 다 남자 집에서 해주는 거야. 오, 괜찮아요? 네. 그런 다음에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때서 비로소 결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그 여성들을 그 남자 집에 이렇게 데려오면 그에 대한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냥 훅 데려온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를 가기도 하고 여자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키워주는 거죠. 예, 이런 어떤 그 결혼 풍습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동예 통과하고요. 사만도 통과. 뭐 요 결혼 풍습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또 뭐가 있냐면 고구려에서는 뭐 이런 거 받으시면 되고요. 옥저 같은 경우도 뭐 재밌는 풍습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가족묘라는 게 있어요. 가족 공동무덤, 가족묘라는 게 있어요. 가족묘. 이게 뭐냐면 가족 무덤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잖아. 죽으면 이렇게 밭 위에다가 또는 이렇게 올려놔요. 죽은 시신을. 그러면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살이 다 빠져요. 뼈만 남아요. 그럼 그 뼈를 다 모아. 또 누가 죽었어. 또 그 사람 뼈를 모아. 그 뼈를 같이 함께 모아두는 그 가족 공동 무덤, 이런 것들을 옥조에서는 하고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해는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동해는 지금 해안가잖아. 해안가. 그죠? 그래서 이 해안가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옥조도 마찬가지야. 해안가잖아. 여기도 소금이 많이 나오고 여기도 소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고구려를 자꾸 공격하는 거야. 왜냐면 고구려는 여기가 지금 산악지대거든요. 소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소금은 꼭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맨날 말 걸고 톡톡톡톡톡 맞추고 소금 내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옥조와 동해 왕이 없는 거지. 한사이 고구려 괴롭힘을 당하니까. 자, 여기에 특산물들이 뭐가 있냐면 동해 특산물로는요. 단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짧은 활을 얘기해요. 짧은 활. 그 다음이 과하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일나무 밑을, 하자가 아래 하자야.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말. 아니 과일나무가 얼마나 작은데 그 밑을 지나가지? 굉장히 작은 말. 조랑말 같은 거 있잖아요. 조랑말. 그 정도의 어떤 말들이 여기 많이 있었구나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와 이거 놀랍다. 반어피라는 게 있어요. 반어피는 뭐냐면 바다표범이다. 우리나라의 동해에 그렇게 바다표범이 많았대요. 예, 그 바다표범의 가죽으로 기름도 짜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쓸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동해의 특산물이었다. 이러니 고구려가 탐을 낼 만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사만 중에서 여러분들 변한, 앞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이 변한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죠? 이 변한이라는 나라에서 특히 수출이 많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변한은요. 변한은 여기 이제 일단 쌀농사 이런 게 남쪽이니까 너무 당연하잖아. 그죠? 이런 어떤 그 쌀농사가 굉장히 잘 되었고 그다음이 철을 굉장히 많이 수출했어요. 철을. 특히 변한. 변한 같은 나라는 이렇게 철을 굉장히 많이 수출했더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이런 나라들끼리 또 막 싸우다가 이제 드디어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제 딱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 전 단계예요. 그 전 단계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큰별쌤의 생각은요. 옛날로 가면 갈수록 그 여자,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참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직접 여자 집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결혼 생활 하기도 했고, 옥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여자를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정말 모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뭐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관계,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한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 지금 결혼할 나이가 아니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서로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와 존중 잊지 마십시오. 큰별쌤의 생각이었습니다.